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음악 관련 기획, 마케팅,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아일리원을 중심으로 좀 걸플 참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걸그룹 전쟁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 아이브와 케플러를 시작으로 JYP에서 JYPN이라고 불렸던 엠믹스라는 팀이 데뷔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이즈원이었던 사쿠라가 중심으로 된 팀이 이제 하이브 사나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YG에서도 중국인 멤버 2명이 포함된 5인조 여성 걸그룹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MLD에서는 걸플 참가자였던 그 노나카 사나를 데리고 팀이 나올 예정이고, 또 걸플 참가자였던 이토미우가 그 143 엔터에서 소속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애정에 맞지 않던 걸플 참가자 이제 수연이가 미스틱에서 빌리라는 팀에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일리원이 있죠. 당연히 이 팀 중에서는 해외 팬덤이 아주 확실하게 공고하게 있는 사쿠라가 있는 그 소스 뮤직 팀이 잘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사실 이제 중국인 멤버 2명이 포함된 YG가 엄청나게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MLD도 그렇고 143도 그렇고 특히 이제 아일리원 멤버 구성을 보고 약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멤버 구성을 해서 잘 될까? 왜 이렇게 굳이 팀을 만들었을까? 이런 솔직한 질문들을 해주시는데요. 우선 아일리언을 보면 6명이고요. 여기에 4명, 주축 멤버 4명이 걸플 출신입니다. 일단 한국인 윤지가 있고, 중국인 장찡이 있고, 일본 멤버 하나와 리리카가 있죠. 여기에서 걸플에서 가장 큰 팬덤을 확보하고 있던 건 일본인 리리카였죠. 근데 어쨌든 전체 멤버들이 큰 팬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잘 될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서 이제 팬분들과 제작진의 약간 시각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은 걸그룹이 1군 라인에 진입을 하고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잘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근데 제작자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냐면 제작자는 투자 대비 수익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제가 한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앨범도 뮤직비디오도 막 그 홍보도 했어요. 근데 한 18억, 19억 벌었다. 그럼 제작자는 망인 거예요. 근데 만약 한 1, 2억을 들여서 한 4억 그 정도 번다면, 그럼 제작자 입장에선 땡큐죠. 애초에 그러니까 본인 기대치가 내가 돈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 정도만 투자해서 이 정도만 벌 수 있다면은 계획이 그거였다면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느냐 적느냐를 판단하겠죠. 예를 들어 한 1, 2억을 투자했는데 해외 팬덤을 가지고 굿즈하고 그 현지에 가서 콘서트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1, 2억을 추가로 벌었어요. 그러고 나서 유지 안 하고 그냥 팀 해산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플은 애초부터 국내에서는 반응이 거의 없었고 해외에서는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주요 참가자, 주요 해외 멤버들을 영입해서 좀 이렇게 해외에서 좀 돈을 벌어보자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돌아다녀 봐도. 그리고 이 걸프를 떠나서 남자 아이돌들을 보면은 실제로 아예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싱글도 낸 적이 없이 그 일본에 이제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한국인 사장님이나 어쨌든 일본에서 오랫동안 기획사 에이전시를 하면서 본인들이 가수를 키우지 않고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갔을 때 어떤 방송에 연결해주고 콘서트 개최해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인맥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도 해줄 수 있고 마케팅도 해줄 수 있고 콘서트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에서 당연히 엄청 큰 기획사들은 JYP나 이런 SM이나 이런 기획사들은 일본의 유명 레이블하고 계약을 하고 진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큰 기획사도 아니고 그만큼 돈이 없는 그것보다 약간만 작은 기획사들은 일본에 진출하고 중국에 해외에 진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그냥 제가 말했던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현지에서 음악 쪽에서 일을 했다던가 방송국에서 일을 했다던가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1인 기획사처럼 회사 차린 다음에 한국에 있는 어느 정도 유명하지만 이 현지에서 아무 인맥이 없어서 어떻게 진출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그냥 계약해서 이 사람이 음악방송에 인맥으로 넣어주고 수수료 얼마,
그리고 일본에 왔을 때는 본인이 이제 그냥 일본 기획사로서 어떤 콘서트도 열어주고 뭐 그러는 거죠. 거기에서 수익 배분하고. 그러면 사실 이런 기획사가 본인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한국에는 사실 이렇게 해외에 진출하고 싶은데 연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여기에 맡기면은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오는 가수들만 돌아가면서 뭐 콘서트 해주고 방송에 진출시켜주기만 해도 이제 팬들이 형성이 돼요. 이 회사는 계속 한국인들을 데려와서 콘서트도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이 회사의 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이 회사의 팬들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가수들을 계속 데려올 수 있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럼 심지어 이러다 보면은 한국에서 데뷔한 적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대충 연습생 이렇게 조직하다가 뭐 이 친구들이 안타깝게도 큰 기획사의 오디션에 많이 떨어지고 절박한 상태인데 얘네들 뭐 4-5명 엮어갖고 투자금 처음에 한 5천만 원만 들고 어떻게 의상하고 대충 만들어서 본인 곡도 없이 유명한 애들 곡 커버만 해갖고 이쪽에 돈 주고 보내갖고 콘서트에 끼워 넣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들도 어차피 계속 한국에서 가수들을 데려오는 게 한계도 있고 얘네들은 유명한 가수들은 좀 거래를 파일을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더 퍼센트를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유명 가수들 노래할 때 처음에 오프닝도 시키고 중간에 게스트로도 얘네들 넣고 그러면은 이 일본 사람들은 잘 모르죠. 얘네들이 누군지. 뭐 당연히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랑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그중 하나인 줄 알고 하다 보면 팬들도 되고. 근데 이 5천만 원만 투자했던 한국 제작자는 그냥 5천만 원 투자하고 5천만 원만 더 벌어도 개이득이잖아. 근데 사실 이렇게 콘서트 몇 번만 하면은 꽤 많은 금액을 벌어요. 그럼 그 돈만 벌고 귀찮은 거 그냥 해산시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걸플 멤버들의 눈독을 들인 거죠. 얘네들 한두 명만 데리고 가면은 큰돈 벌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최적화된 멤버들일 수도 있어요. 걸플에 많은 외국인 참가자들이 나왔잖아요. 진짜 역대급으로 많은 외국인 참가자들이 나와갖고 그 많은 참가자들이 실제로는 그 이후에 소속사 찾기가 좀 힘들 만한 멤버들이 많죠. 엄청나게 팬덤이 있지 않아서. 근데 이런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갈 데도 없으니까 내가 한국에서 기획사 차려갖고 데뷔시켜준다고 한 다음에 그냥 좀 마케팅 얼마 들여서 한 다음에 그 일본에 보내갖고 뭐 중국에 보내갖고 뭐 태국이나 이런 데 보내갖고 콘서트 하고 뭐 이벤트 하고 그래서 돈 좀 모을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특강 다니면은 요즘에 그런 신생 기획사, 1인 기획사들이 너무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좀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갈 곳이 없고 절박한 친구들이 선택하는 거라서 제가 그들의 뭐 꿈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로 어떻게 막아설 수는 없죠. 제가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약간 신생 기획사들 그리고 돈이 없는 기획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들이 최대한 좋은 멤버들을 영입하고 싶지만 이렇게 되다가 나름 최선의 라인업으로 꾸몄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팬들이 봤을 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을 이렇게 해외 활동을 해서 돈을 좀 번 다음에 그 돈을 더 투자해서 그 다음 앨범에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잘 되게 노리고 점차 이렇게 파일을 늘려가서 한번 1군 진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일리원도 최대한 그 경쟁을 통해서 좋은 멤버들을 구축하려고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멤버들하고도 소통하고 협의하고 해서 만들어진 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팀이 꼭 1군에 들어가고 뭐 차트인이 돼야만 잘된 것이거나 뭐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그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의외로 성적은 안 나와도 지금 걸스플래닛에 참여했던 외국인 참가자들을 데리고는 해외 마케팅과 해외 활동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지금 발표된 친구들 외에도 상위권이었는데 탈락했던 외국인 멤버들 있잖아요. 케플러가 해외에서 엄청 잘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친구들이 데뷔할 것을 예상합니다. 저는 모두가 당연히 잘 됐으면 하고 응원을 하는데 다만 이 친구들이 모두 다 인기를 얻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적어도 좀 안 좋은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FNC가 이제 곧
일본에서 하고 있는 여성 걸그룹 오디션이 끝나죠. 이거 한국에서는 뭐 엄청나게 뭐 시청률 동시간대 1위를 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던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던데 일본 현지에서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방송 리뷰에서도 말했지만 그 팀들이 데뷔하고 나면은 괜찮은 팀은 될 것 같아요. 뭐 인기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아쉬운 건 제가 FNC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체리블렛을 차라리 요번에 케플러 데뷔 일정에 맞춰서 신곡을 한번 붙여봤을 것 같아요. 지금 체리블렛이 멤버들이 각자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 1인 미디어 뭐 그런 데서 활동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지금 타이밍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좀 체리블렛이 성적이 이제까지 안 좋았던 거 이번 기회에 그냥 케플러와 한번 진검승부다 해서 맞붙여서 싱글을 내봤으면 조금 더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아 맞다 체리블렛도 있었지 하고 한 번 더 쳐다보면 좋은 멤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다. 그래서 그 점은 좀 파나스틱도 마찬가지예요. 파나스틱에 있는 멤버들이 해외보다는 국내 팬덤이 좀 있던 멤버들이라서 걸스플랜드의 수혜를 거의 못 받고 있죠. 어쨌든 이 많은 팀들이 등장을 하면 그때 또 제가 각자 팀에 대해서 곡을 들어보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할 얘기가 있으면 다음번에도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